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경쟁국들이 폐허가 된 사이에 미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포드 자동차와 라디오 등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재 시장이 폭발하며 재즈와 샴페인이 넘쳐 흘렀던 표효하는 20년대가 이어졌죠.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해도 개나 소나 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며 대공황의 서막이 열립니다. 대공황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구조적 모순이 얽힌 연쇄 반응이었지만 주로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죠. 첫째는 생산 과잉과 소비 절벽입니다. 공장은 계속 물건을 찍어내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지갑이 닫혀버린 거죠. 둘째는 농업의 몰락입니다. 전쟁 중에는 유럽으로 수출하느라 농산물 가격이 좋았지만 유럽이 회복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죠. 이 두 가지 원인의 결과는 뱅크런과 신용경색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전액 빼냈죠. 은행은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했고 연준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완전한 경기 회복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때 다시 한번 유럽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1933년 미국에서 대규모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 미국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최악의 정점이 1933년이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Banking Crisis. 주제는 첫 문장 그대로 1933년 미국의 은행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1933년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일어난 원인 혹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루스벨트가 선언한 지급 유예는 무엇에 영향을 끼쳤다고 이 글은 가리키고 있는가? 1번 재정적으로 건전한 은행, 2번 대다수주의 은행, 3번 재정적으로 불건전한 은행, 4번 미국의 모든 은행, 5번 미시간주의 은행.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 이전에 2년 동안 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예금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촉발했다. 많은 예금주가 은행에서 자금을 뺏어 옮기도록. 은행이 파산하여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게 두려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몰려가 돈을 찾는 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미시간주에서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져서 그 결과 주지사인 윌리엄 컴스덕은 지급유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1933년 2월 14일 미시간주 내의 모든 은행 활동에 대해 모라토리엄은 빚을 약속보다 천천히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지급유예 혹은 모라토리엄이라고 번역합니다. 배째라를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미시간주의 공포는 빠르게 다른 주들로 퍼져나갔고 3월 6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은행 지급 유예를 선언했다. 전국을 은행 서비스가 없는 상태로 남겨버린 은행 지급 유예를.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은행문을 닫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군요. 컴스덕 주지사가 미시간주에 내린 조치와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내린 조치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볼까요?
의회는 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특별회의를 소집했고 3월 9일 1933년 긴급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고전경제학파는 지금도 루스벨트가 자본주의를 망쳤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죠. 3월 15일 국가재정준비금의 90%를 지배하고 있던 은행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 위기부터 은행 영업 재개까지의 과정을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설명하는 글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Banking Crisis. 주제는 1933년 미국 은행 위기의 전개 과정.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처럼 전 세계를 집어삼킨 재앙이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돈줄을 죄자 미국 자금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이 연쇄부도를 맞았죠. 한편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리자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았으며 세계 무역량이 60% 이상 증발했습니다. 루스벨트 정부는 돈을 풀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며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긴급은행법과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무너진 금융신뢰를 회복하려 몸부림쳤죠. 그러나 최종 탈출구는 2차 세계대전의 천문학적인 군수품 수요였습니다. 전 세계가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며 비로소 공황의 터널에서 탈출했죠.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신용팽창, 자산거품, 신용경색, 경제붕괴라는 주기를 반복하는 고질병입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위기는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닷컴버블은 신기술인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실적이 전혀 없어도 주가가 수십 배씩 폭등했던 자산 거품 사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2000년을 기점으로 순식간에 거품이 터져버렸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호황기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며 생긴 부실대출 채권을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가공해 유통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이 파생상품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수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파산했죠. 다음 위기는 언제, 뭐가 터지면서 우리 곁에 찾아올까요?